제로맨 김대호. 소비자를 위해 달린다. 지켜주기 위해 안심할 수 있게. 소비자 생활 개선 프로젝트 제로맨이 간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마음속에 소원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지금 한참 자랄 때인데 좀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저희 애들이 키 좀 컸으면 좋겠어요. 키가 커야지 아무래도 안 꼴리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아무래도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키가 큰 사람이 좀 더 당당해 보이니까. 성장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 키 성장. 과거 그 바람 이루려 키 크는 수술 잘못했다가 부작용만 키우기도 했는데 자기 전에 키 재고 아침에 또 키 재고 우리 아이 키만 훤칠하게 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냐는 부모들. 2, 3천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아깝다 생각하면 못 해주죠. 1cm라도 이제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아마 부모의 심정이죠. 그 마음 헤아려 등장해주신 환상의 클리닉이 있으니 몸도 튼튼 키도 쑥쑥 자라게 해준다는 한의원 성장 클리닉. 성장 하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복용시키시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키로 고민하는 자녀와 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일부 한의원 성장 클리닉의 수상한 진료. 키 크는 약, 그 정체가 궁금하다. 작은 키로 고민하는 아들을 위해 업종까지 변경했다는 제보자. 얘한테 뭘 먹여줘야 애가 애한테 이제 운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까 싶어가지고 아동복장에서 하다가 이제 스킨집으로 바꾼 지가 이제 한 5년째예요. 배드민턴 선수인 아들은 키가 늘 고민이었다. 키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았다는데 시합 나갔을 때 남들이 한 발 뛸 때 작으니까 두 발 뛰고 체력 쓰는 거 많으니까 목표하는 키가 몇 센치예요? 78에서 78? 한약 먹이고 이것저것 공사 비용이 뭐 2, 3천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들의 키 성장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는 어머님, 여기 또 한 분 계시다. 당장 이 사회가 취직적인 거를 봐서라도 일단은 키 작은 남자보다는 키 큰 남자가 유리한 사회잖아요. 카드 2개 갖고 돌려막기를 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 그 다음에는 적금을 깼어요. 17살 아들의 현재 키는 166cm. 또래보다 작은 키는 늘 준혁이의 고민 1순위였다는데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냐고 물어보거나 그런 거. 준혁이는 지금도 계속 키 크는 한약을 복용 중이다. 키 크는 한약을 먹는 아이들 왜 그럴까 했더니 검색창에 키 성장이라 치니 한의원 성장 클리닉이 줄줄이 검색된다. 제작진은 한의원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17살 주원이의 신장은 162cm. 제작진은 또래 소년들보다 작은 주원이와 함께 한의원을 방문했다. 한의원 성장 클리닉에서는 주원이에게 과연 어떤 진단을 내릴까? 잠시 후 주원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예상 키는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가게 된다면은 167 성장 한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복용시키시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약을 먹는 것만이 키 크는 길이란다. 또 다른 한의원을 찾아가 봤다. 진료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의원. 예약조차 힘들더니 엄청 유명한 곳인가 보다. 그런데 정작 검사해야 할 사람은 아이인데 엄마만 들어오란다. 미리 알면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버리니까 그 뜻은 좋은데 어찌 아이 한 번 안 보고 진료를 하시는지. 성장판이 90%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한 1년 남았어요. 현재대로 진행이 되면 부모님 키와 관계없이 혈류키는 70 내외가 70이 안 될 수도 있고. 참 단호하시다. 성장 클리닉으로 유명한 한의원 4곳 모두 주원이가 키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
당장 한약을 먹고 치료해야 한단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한의원. 이곳에서 한약을 복용 중인 아이와 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비둬 버리면은 성적까지 다쳐버리는데 안 큰다는 건데 그걸 이제 5cm 키워놓는다 이거지. 그거는 3개월 먹고 5cm 컸다 아니지 1년. 3개월 열심히 먹었더니 이번엔 1년 더 먹으란다. 이쯤 되니 슬며시 의심이 든다는데 이렇게 체크하고 다시 매스컴에는 많이 나왔어요. 정기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님에게 불만제로 업 제작진임을 밝히고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다. 딸이 초경을 빨리 해버렸어요. 예상외로. 이제 저는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해갖고 알게 됐거든요. 초경을 빨리 하다 보니까 아니겠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찾아서 확인해서 이쪽으로 찾게 됐습니다. 딸의 2차 성징이 빨리 와 행여 키 성장이 멈출까 부랴부랴 찾아간 곳이 강남의 한의원 성장 클리닉. 성장판이 이제 90% 정도 다쳤다고 하고 나머지 10%가 있으니까 이 10%에 대해서는 빨리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약을 써야 되겠다. 지금 과정이 1년짜리. 그러니까 1년 해갖고 6개월 동안 그 70 먹는 거고요. 6, 7, 40이 420만 원이 들어가요. 8개월 차부터 6개월간 35만 원씩. 그러니까 총 합해서 600 얼마가 들어가요. 1년. 비싼 한약 먹으면서 아이는 원장님 얼굴 한 번 본 적 없다는데 원장 선생님이랑 따로 무슨 상담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딸에게 비싼 한약 챙겨주신다는 아버님. 600, 700 버렸다 생각하고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저거 하면 넘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작진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빠른 11살 민정이와 함께 한의원 성장 클리닉을 찾았다. 아까 사람 많았던 그 한의원 다시 찾아가 봤는데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번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고 엄마하고만 이야기 나누신다.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뼈나이가 2년 정도 많아요. 이대로 진행이 돼버리면 초경은 내년 1학기 때 온다. 성조숙중이란다. 초경 시기까지 콕 집어주신다. 미리 설명해드리지만 대학병원 주사는 맞추지 마세요. 그건 항암제라서 11가지의 부작용이 있고 의사 애들은 이 주사 안 맞춰요. 불임의 원인이 되고 특히 성범죄자 화학적 허세 이게 이 주사 위험한 거잖아요. 병원 치료 받지 말라며 손수 인쇄물까지 주신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대학병원 주사를 맞으면 갑상선 질환에 불임까지 된단다. 이거 보면 무서워서 도저히 다른 병원 못 가겠다. 이번엔 다른 한의원 찾아가 봤다. 초경이 1년 반 안에는 거의 할 것 같아요. 제 소견상으로는 한의원 진료가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어머나, 여긴 대학병원 치료를 권유한다. 진료 의뢰서까지 친절히 챙겨주신다. 한의원마다 다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의사마다 진단이 다르다. 9살이면 성조숙중 아니 온라인 아니고 살을 좀 빼줘야죠. 그럼 뭐 딱히 검사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은 그냥 누가 봐도 아닌 건가요? 성조숙중 검사할 필요 없이. 생리도 그러면 뭐 약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하게 또래 맞게 이제 생리도 안 나오게 하는 약은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판을 팔아요 그러면. 없다니까 그 약이. 아니 하늘에서 잘 이해가 제작진이 찾아간 5군데 한의원 중 2곳은 성조숙중이라 진단했고 2곳은 성조숙중이 아니라 한다. 그리고 한 곳은 진단이 애매했다. 다시 한번 진단을 위해 한방대학병원을 찾았다. 작은 키의 주원이는 시급한 치료가 필요할 만큼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산모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조숙중이라 진단받았던 민정이의 상태는 어떨까? 완벽하게 성조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약간 좀 빠르다, 어얼리하다라는 상태에서 지금 조숙 경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 번에 그 검사한 걸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변화상을 보면서 그 조숙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한 한의원에서 받은 인쇄물에 적혀있던 성조숙중 치료 시 사용되는 병원 주사는 진짜 위험한 것일까? 이 호르몬은 1980년 초반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약으로 성조숙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에 대한 부작용은 다 검증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시중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뭐 불임이 된다, 오히려 맞으면 나중에 또 뭐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오히려 성조숙성애가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어린이 됐을 때 성인 여자가 됐을 때 여성 호르몬에 빨리 노출되었기 때문에 불임이거나 오히려 또 유방암, 난소암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고요. 제각각 진단조차 다르고 키 크려면 일단 한약부터 먹고 치료하자는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부 몇몇 한의원들 때문에 전체 한의원들이 그렇게 매도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협회에서도 그렇게 진료하는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친절하게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건 뭐 얼마까지 안 커요. 이 약 먹어야 됩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키가 클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거 자칫 이 부모나 아이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이 변호사님. 네. 이런 진료 행위 괜찮은 건가요? 문제가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제 과장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거든요. 키 성장의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도 가격을 50배나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예.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나 아니면 소비자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키 크고 싶은 아이나 어머니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진료 행위를 하는 일부 의원들의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원이겠죠. 네, 일부 의원입니다. 네, 특히 문제는 오진이나 약의 효과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예.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성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아무래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진이다 아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는 키 크는 성장약 아니겠습니까?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 그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제로맨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실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3년에는 10cm만 크게 해주세요. 교실 뒷자리에 꼭 한 번은 앉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키 크고 싶은 사람, 키 작다고 놀림받는 사람, 이리 오시오.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만 먹으면 농선수, 모델, 순식간이야. 어이스. 아저씨, 진짜 이 약 먹으면 키가 이만큼 크는 거예요? 정말? 너 정도면 말이야 12cm 정도는 클 것 같은데 이 약만 열심히 먹으면 180까지 책임진다. 정말요? 한의원 성장 클리닉 대부분이 한약을 처방해주고 있었는데 약을 먹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약을 지금 조치 좀 해줘야 돼요.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세요. 제가 2달 보험하고 한 달 쉬거든요. 성장 클리닉 한약을 먹어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약 먹으면서 노력한 것만큼의 효과는 많이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일 때 큰다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못 느꼈거든요. 대체 키 크는 한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다들 알고 먹는 건지 궁금하다. 한의약은 사실 어떤 성분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냥 끓여서 팔면은 그만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거든요. 중량이라던가 그런 거 잴 때 어떻게 하시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시지는 않으시고 더 확실하면은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모두들 궁금해하는 한약 성분. 그래서 한의원에 물어봤다. 도대체 약 성분이 뭔가요? 이게 원장님 노하우잖아요. 이 정도 많이 들어가면 한약재를 소스 가공해서 저희만 이라는 성장 제품이 있어요. 이게 원장님 기반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구나. 의료법 시행 규칙을 확인해보니 한의사의 처방전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환자는 그 처방전에 따라서 이제 이 의약이 분업이 돼 있으니까 의사가 약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한약은 아직까지 의약 분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서 그런 처방전이나 이런 게 아직 공개되고 있지는 않죠. 한약 성분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주는 한의원은 없었다. 혹시 약재 시장을 가면 알 수 있을까? 전국에 있는 약재 시장을 뒤져보기로 했다. 혹시 뭐 성장탕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성장탕이라고 따로 보는 데는 없고 키 크는 약이라고 팝니까? 큰 고양이. 보약. 제작진은 물어물어 키 크는 한약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약재상 한 분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애기들 키 크는 약도 있어요? 뭐뭐 들어가요? 약이 한 30가지 들어가요. 녹용하고 인삼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17만 원 정도면 삼지종이라 해서 세 가지 가장 귀한 약재예요. 인삼하고 그다음에 녹용하고 장기하고 이렇게 결착하면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정도 싸게 드시는 거예요. 한의원 약보다 싸게 먹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제작진이 찾아간 한의원의 약값은 얼마일까? 가격 얼마예요? 한 번에 35만 원, 35만 원, 보름에 35만 원, 한 달에 70, 한 달에 60만 원이시고요. 두 달에 104만 원. 한 달 약값만 최소 50만 원에서 70만 원. 제작진은 20년 경력의 탕제사를 어렵게 만나 한약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키 크는데 효과가 있는 약재가 또 있습니까? 키 큰다기보다는 몸을 보신하고 몸을 기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고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좀 키 크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 정도는. 키 크는 한약의 핵심 약재는 바로 녹용. 동의보감에 따르면 녹용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녹용이나 아니면 오가피나 예전에도 저 성장이 느리고 발달이 느리고 이런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증상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가 있고요. 키에 관한 거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응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지금 처방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좋다는 약재들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면 좋으련만 왜 한약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 지난 불만제로 시즌1에서 방송했듯이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한방 의약 분업이 이루어졌고 소비자에게 처방전이 공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한의원마다 값도 제각각인 성분 모르는 한약을 복용해야 하는 걸까?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약의 성분을 알 권리가 있다. 네, 이 중국, 일본, 대만 같이 한약이 발달된 주변 국가에서는 한약 처방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한의학에서 처방전을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면 조금 더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만약에 처방전이 공개되면 그것도 처방전 하나 보고는 그냥 내가 어디 찾아가서 약재 갖다가 그냥 끓여먹는 건 아닌가. 오남용할 수 있는 오히려 거. 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또 해봐요. 우리 제로맨 취재하면서 어떻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이 처방전이 공개가 된다면요. 한약재의 오남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소비자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면서 한의학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의학 분업 같이 시스템 정비가 먼저 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 녹용 좀 먹어봤거든요. 네. 지금도 뭐 먹고 있고 저는 또 가족의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효과를 봤어요. 저도 좀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부쩍 쪘는데. 예. 예. 자, 근데요, 이 한약은 오랜 임상 경험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아 왔고요. 그리고 또 요즘 첨단 과학과 결합하면서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분명 일부 한의원에서 의술이 아니라 상술이 앞에 나가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부 한의원 때문에 이 한의학 전체가 오해받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희 불만제로업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789-0000 인터넷 홈페이지 불만제로업을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